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지역의 최대 수건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대학 통합을 추진해온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교육부 신청 시한을 앞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합의대 신설이 사실상 백지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송하영 기자. 네, 양대학이 2차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네, 핵심 원인은 의과대학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벌인 대립 때문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27일 장흥에서 2차 협상을 열고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대학병원 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포대는 대학 본부를 순천대에 양보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순천대가 의과대학 소재지를 요구하면서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학들이 대학병원보다 의대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병원 건립비와 운영 적자를 대학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순천대는 대학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두고 대학병원을 목포에 세우는 방안을 역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목포대가 이를 거절하면서 일각에서는 애초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인수위 중재안 자체가 균형적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 공모 신청 시한이 이달 말로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대로 양 대학의 통합이 깨진다면 앞으로 전남 광주 의대 유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양 대학이 각자 의대 유치에 나서는 독자 추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려면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사실상 이달 말 안에 통합 협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목포대와 순천대는 각각 개별적으로 정부의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자 추진하게 되면 전남 광주 지역 국립의대 신설 자체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큰데요. 실제로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정부를 설득할 핵심 명분이던 지자체 대학 간 통합이라는 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개별 신청으로 선회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일률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국립경북대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경북 등 다른 지자체와의 정원 확보 경쟁에서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양 대학의 통합 합의가 1년 8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30년 넘게 이어온 전남 지역의 국립의대 유치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목포 김원희 국회의원이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발표한 초강력 통합의료벨트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전남-광주시가 발표한 초강력 통합의료벨트는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부권과 동부권의 강점을 각각 살려 하나로 연결된 의료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대 의대 설립을 다시 한번 명시한 전남-광주-특별시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의료 취약지 전남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이번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27일 순천시와 공동으로 동부권 의료혁신타운을 조성하고 서부권은 의과대학과 메디컬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의과대학 없는 전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단독 공모를 신청해서라도 최근 답보 상태에 놓인 의과대학 설립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고 최근 두 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논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불확실한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단독 공모 추진 등 결단력 있는 행정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형환 의장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동시 설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혁신연대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대학 통합안이 목포의 의대와 통합대학본부, 대학병원을 모두 두면서 순천에는 대학병원만 두는 불균형한 구조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이 발표한 동서부권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도 의대를 목포에 설치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 중재안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민혁신연대는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의대와 대학병원, 통합대학 본부 배치 계획을 지역균형 발전 원칙을 토대로 전면 재검토하고 양 대학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를 시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순천시위원회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에 각각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순천시위원회는 28일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전남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대학병원의 경우 지역 거점 병원이 아닌 10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에 대해서도 권한 범위를 넘어서 합의 일정을 압박하지 말고 통합특별시에 배정된 20조 원을 2개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군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에 약속한 3대 선결 조건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과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종전부지 개발이익 구조가 변경된 만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조례와 예산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3대 선결 조건이 이행되면 논의에 참여하겠지만 국민 동의 없는 이전 절차를 강행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서남해안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을 확대 등재하면서 무안과 여수, 고흥갯벌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갯벌 위로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오릅니다. 갯개와 칠개, 짱뚱어 등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충남 서산을 비롯해 전남 무안과 고흥, 여수 갯벌입니다. 이로써 세계자연유산의 이름을 올린 한국의 갯벌은 보성, 순천, 여수, 고흥을 연결하는 갯벌을 비롯해 신안과 무안을 잇는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그리고 서산갯벌 등 모두 6개 권역입니다. 특히 전남갯벌은 여자만과 다도해를 따라 이어지는 넓은 연안 습지로 철새 이동 경로와 해양생물 서식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공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로 전남은 기존 보성, 순천, 신안 갯벌에 무안, 고흥, 여수가 포함돼 우리나라 갯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갯벌의 생물 다양성 보존 가치는 물론 서해 생태계와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를 연결하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자연유산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 등재가 됨으로 해서 9개의 지자체가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9개 지자체 함께 금년에 잠정 목록 등재된 북한에 있는 갯벌, 그리고 이미 세계유산되어 있는 중국 보헤이의 갯벌과 함께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이 황해 중심으로 한 이 갯벌을 가지고 전 세계 세계유산의 모델로서 국제적인 협력의 모델로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세계 자연유산 확대는 지역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1년 대한민국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은 1,10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멸종위기 조류 17종이 관찰되는 생태자산입니다. 무안군은 세계유산 브랜드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안갯벌은 오랜 세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온 생명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갯벌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대전환의 시기에 무안군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수시도 여자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과 보전 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지켜온 여자만 여수 갯벌이 오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갯벌이 우리 생명을 지켜온 갯벌이 우리 후세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첫 등재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세계 자연유산 확대 등재. 대한민국 갯벌의 세계적 가치를 한층 높이는 동시에 전남 해안 생태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제13대 목포시의회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목포는 국립목포대 의대 유치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시의회를 이끌어갈 이형환 신임 의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그렇습니다. 책임이 크고 권한보다는 책임이 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더 귀를 열고 더 낮은 데서 겸손하게 시민들을 경청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집행부 견제도 중요하지만은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도 하면서 균형 있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요.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하는 의회, 그렇게 균형 잡히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역할은 다릅니다. 목포의 발전,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요.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13대 의회는 소통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 본연의 임무는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와 또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설치 및 의과대학 병원 설치,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문제는 앞으로 우리 서남권에 소외되지 않고 우리 행정통합의 효과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8분의 의원들로 우리 의대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대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 취지에서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겁니다. 서남권의 민관, 어떤 합동 공동체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더 구체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은 회의장 안에서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평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더욱 자주 찾을 것이고요. 또 생활 불편, 지역 현안을 직접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의견들이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주요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희망, 우리 목포시 의회의 희망, 다 같이 목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13대 의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목포 시민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좀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 광주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특별위원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5자 공동합의 이행과 협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군공항 이전이 전제인 만큼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 무안군 등 모든 합의 당사자가 책임 있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안군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미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무안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과 추진 일정,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무안군에 약속한 지원책이 법과 예산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49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준비위는 28일 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권역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발 평가원 설립,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등 77개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서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복지, AI 교육 확대, 교육자치 강화 등 56개 정책과 21개 장기 발전 과제가 담겼습니다. 또 전남 동부권 교육청사와 광주권 교육지원청 신설,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공계 미래인재 양성과 직업계고 재구조와 미래전략 산업인재원 설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목포 사막도 보전회가 사막도 근린공원의 도시계획을 바꿔 한국섬진흥원에 부지 일부를 주겠다는 목포시의 행정 절차는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망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사막도 보전회는 목포시가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없이 공원 면적을 축소하고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거든 사막도가 아닌 남항이나 고화도 인근에서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완도군 고급면에 200억 원 규모의 최첨단 유자 가공 공장이 들어서기로 해 지역 유자 산업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22일 군청에서 군수와 가공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파장과 저온창고 등이 포함된 유자 가공 공장 건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공 공장을 건설할 주식회사 글로벌 냉동식품은 완도에서 생산된 유자를 모두 수매하고 가공해 상품 개발과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장은 오는 10월 착공 예정으로 연간 3,000톤의 유자를 처리해 700여 유자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